자, 이번 시간은 메모에 이 뷰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예, 가장 먼저 뷰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 내비게이터 푸시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번에 이제 추가하는 내비게이터 푸시는 그냥 호출만 하면 안 되고 이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 내비게이터 푸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삭제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 삭제 기능을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요 on long press 요 기능을 우리가 추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은 on 탭에다가 이제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내비게이터의 푸시 기능을 넣도록 할 겁니다. 내비게이터 점 푸시, 푸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컨텍스트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컨텍스트 전달하는 거는 여기에 있어 나오는 요 컨텍스트 말고 여기 페런트 컨텍스트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페런트 컨텍스트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페런트 컨텍스트로 정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쿠페티노 페이지 라우트를 통해서 동일하게 전이랑 이제 뭐 크게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에디트 페이지를 이제 호출할 때도 보면은 이제 플로트 버튼 이제 추가했을 때도 이런 기능을 하나 넣었죠. 보면은 플로팅 기능이 좀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푸시를 동일하게 요 사실 그대로 쓰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요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로드 메모가 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안 쓰는 거라서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혹시 로드 메모가 있으면은 요거 지워주세요. 자, 복사한 걸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쳐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컨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거라서 이때는 페런트 컨텍스트로 교체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페티노 페이지 라우트라고 치고 뒤에 보면 이제 에디트 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뷰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파일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없어요. 이 뷰.dart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뷰 페이지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이 뷰 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id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하나 전달할게요. 메모.id. 자, 여기서 이제 메모 id를 전달하는 건 이 메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유니크한 id를 뷰 페이지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왜 전달을 해줘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클릭한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뷰 페이지에서는 그 페이지를 이렇게 제목과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물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 없이는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디가 꼭 필요합니다. 뷰점 페이지는 현재 없어서 에러가 나오는데 가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뷰.dat로 가서 st 하시고 얘는 이제 stateless로 해도 돼요. 그래서 삭제 기능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뷰 페이지로 이름 짓도록 하고요. 보면 이제 에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터리얼 임포트 기능이 없어서 그렇죠. 매터리얼 기능 임포트 해주고 쿠페티노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홈으로 들어가서 이 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뷰로 뷰 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여전히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를 이렇게 우리가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뷰 페이지에는 그 기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제 요즘 유튜브가 그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이 질문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보면 이제 패스 데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는 요령이 사실 좀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stateless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검색하시면은 패스 데이터 to stateless widget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GitHub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예제가 있어요. 여기 예제예요. 예제 보면은 메인 다트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푸시가 있겠죠. 보면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당장 보이진 않는데 얘는 이렇게 불러오네요. 여기 보면 아이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지금 불러오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파람을 통해서 위젯을 이렇게 불러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stateless 위젯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하나 선언해 놓고 키라고 이렇게 하나 받아요. 그리고 this 파람이라고 써놓고 키 땡땡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파람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파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문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이템이 아니고 여기는 뷰 페이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파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디가 들어가야겠죠.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아이디. 아이디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한번 뭐 정해지면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 아이디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홈 다트에 돌아와서 이 뷰 페이지를 아직도 지금 에러가 나는데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네, 임포트를 안 했습니다. 임포트를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메모 스크린즈 그리고 여기에서 뷰.다트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럼 뷰.다트가 이제 불러와지면서 에러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다트 보면은 잘 되었죠? 자, 리포맷 한번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뷰.다트에서는 뭘 처리해야 되냐면 사실 이 뷰.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메모에 질의를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좀 내용이 일단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일단 아이디를 잘 가지고 왔는지 정도만 이제 확인할 용도로 텍스트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를 통해서 텍스트를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는 텍스트의 내용은 아이디를 적을게요. 이 아이디를 그대로 적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테스트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이디가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응답을 불러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또 다른 게 나오나요? 네, DFF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아이디를 가지고 DB에 이번에는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DB 데이터 다트 쪽에 보면은 이 DB 다트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요거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find 메모는 이 find 메모는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에도 없을 건데 요거는 제가 위에 있는 요 기능들을 이제 짜집게 가지고 만들었어요. 보면은 여기 리스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요 기능 있죠. 이 메모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스라는 기능을 그냥 제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서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름만 고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기능은 뭐냐면 요게 추가됐어요. 얘는 아이디를 받고요. 얘는 아이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일단 받도록 추가한 거고 한번 같이 수정해 볼까요? 여기다가 find 메모를 이제 하나만 찾아야 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따로 추가를 했어요. string id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할 때 이 내용을 조건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where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where. 네, 요거 보고 저 사실 따라 했어요. where도 있어요. where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이 where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어디가 id가 어디가라는 건 id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라는 컬럼 부분이 뭐랑 같아야 되냐?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 id랑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준 거죠.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리포맷 다시 한번 해주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줘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게끔 조건이 여러 개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물음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얘는 여러 가지 메모들 중에서 딱 하나만 이제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ind 메모를 이제 불러가 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제 view.dat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 find 메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id를 넣어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0번째 거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 이걸 다음 시간에 하나요? 이 find 메모라는 것 자체가 이제 퓨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퓨처 빌드를 응용해서 받아와줘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렇게 이 페이지를 불러오기 전에 이렇게 그 뷰 페이지에다가 데이터를 일단 전달해야 되고, 이 뷰 페이지를 데이터를 전달한 거를 이 find 메모라는 함수를 별도로 정의해서 이 메모 중에 하나만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뷰 페이지를 더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퓨처 빌더를 또 운영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